자, 지난주에 ABC 줬잖아. 아, 뭐 ABC야, ABC. ABC 초콜릿. 아, 됐어. 자, 가자.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파트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특징을 공부했고, 얘네들의 어떤 분자 간 인력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술물질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인 용액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했던 거야, 그렇지? 용액의 성질까지 얘기해봤고, 이번에 뭐냐면, 자, 화학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얘기하거든. 키워드는 딱 두 개야. 물질과 그 다음에 변화의 키워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질의 화학투에서는 기획고의 성질, 그 다음에 용액의 성질 배운 거고, 이번에 이런 물질의 변화를 이제 포커스 맞춰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소리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변화에 대한 이론들이 쭉 펼쳐져 나가기 시작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자,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가 좀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간에 어떤 그런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그다음에 에너지의 출입,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용어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지구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계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반응 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는 주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볼 거고, 얘네들은 우리가 다 합치면은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우주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A가 지금 이 B가 되는 화학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A가 이 B로 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있잖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여기가 진짜 우리 화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반응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응계라고 얘기한다. 영어로 뭐 시스템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응계라는 용어를 좀 더 익숙하게 씁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 대상. 관심 대상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있잖아. 그 나머지 공간을 이제 우리는 surroundings라고 해서 주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계 이외의 모든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계 이외의 모든 공간. 여기를 우리는 주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계랑 주위를 모두 합쳐버리면, 얘네들을 모두 합쳐버리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걸 우리는 universe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체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우주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야? 당연히 반응계지, 그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변화가 일어나는 주체들, 얘네들이 우리한테 관심인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계를 좀 나눠볼 건데,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주위랑 물질이 출입하냐, 출입하지 않냐, 또는 열에너지가 출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반응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열린계라는 게 있어요. 열린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뚜껑 열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응계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열린계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비커가 있었고, 여기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A가 이 B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럼 반응계는 여기를 반응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여기가 반응계가 된다. 괜찮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이제 우리는 주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얘는 주위랑 반응계가 완전히 그냥 오픈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계로 이렇게 물질의 출입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어떤 열에너지의 출입도 당연히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출입, 그죠? 물질의 출입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출입도 이제부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요걸 이제 우리는 열린계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뚜껑 한번 닫아볼 건데, 주위랑 완전히 그냥 밀봉시켜버려가지고, 물질의 출입을 완전 차단한 걸 우리는 닫힌계라고 얘기를 해요. 닫힌계. 그래서 뚜껑 닫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어떤 밀폐된 공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변화가 A가 EB가 된다고 할 건데 얘네가 기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얘네가 기체야. 기체. 그럼 기체는 전 방향을 다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피스톤을 잠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기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 이제부터 반응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우리는 주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주위랑 지금 반응계가 물질은 차단이 됐지? 물질은 차단이 됐는데 아직까지 뚜껑만 닫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열 에너지가 외부로는 출입이 좀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 출입은 차단이 됐는데 에너지의 출입은 가능한 상태. 이걸 이제 우리는 닫힌 게라고 얘기를 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완전히 열 에너지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같은 이런 단열재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응계를 주위랑 아이솔레이션 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립계다라는 표현도 써주고 있고 또 열 에너지까지 차단했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단열계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단열계 또는 고립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얘는 A가 E, B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완전히 그냥 여기다가 스티로폼, 단열재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단열재까지 이렇게 닫아버려가지고 열에너지 차단까지 완전히 해버린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고립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물질 출입 당연히 안 되고요. 에너지 출입도 완전히 차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반응계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닫힌 계가 사실 화학2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단열계나 이런 것들은 중등과 너네들이 나중에 과거를 준비할 때 과거 공부를 할 때 단열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보온병의 원리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땐 단열계 내용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 먼저 해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반응계가 있어요. 어떤 게냐면 A가 EB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반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반응계를 가만히 째려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변화 전후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화학 변화할 때는 변화 전을 이제 우리는 반응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얘는 생성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 에너지의 총량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내가 E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이렇게 얘기해본 거야. 그 다음에 생성물도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내부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내가 E생 이렇게 쓸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의 총량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간의 어떤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전자의 진동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자의 떨림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야. 분자의 병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물질의 종류가 같아도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 총량은 달라지거든? 자, 얘가 순수한 물이고 너는 순수한 수증기야. 하지만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에너지가 물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얼음은 좀 더 안정해진 거기 때문에 얼음은 지금 물보다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의 어떤 변화인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의 총량이 다른데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에너지 총량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총량은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에너지의 차이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놓게 되면 당연히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을 우리가 빼준다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연소 반응이든 뭐 광합성이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에너지의 차이값이 생겨나는 거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동력으로 쓰게 되면은 뭐 자동차를 굴릴 수가 있다는 소리야. 휘발유를 연소 반응시켜가지고 발생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동력에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산업계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델타 E 값을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계산이 안 돼. 왜 계산이 안 되냐면 이 생성물과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 에너지 총량은 있겠지만 그 절대값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연아, 너의 내부 에너지는 몇 줄이니? 어떻게 알아? 그치? 알 수가 없는 거야. 너의 에너지는 몇 줄이야, 다현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몇 줄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긴 하지만 계산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델타 E를 내가 알아야지만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은 안 되지만 얘가 측정은 좀 가능해요. 그래서 왜 측정이 가능하냐면 이 변환되고 있는 이 에너지 델타 E 값이 다양한 에너지의 어떤 형태가 있겠지만 열 에너지 형태로 왔다 갔다 출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델타 E 값이 우리는 열로서, 열 에너지로서 이게 변환이 돼서 이제부터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발생한 열 에너지가 이게 반응계에서 갑자기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때 이 필요했던 델타 E를 주위와 이제부터 얘가 왔다 갔다 교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 형태는 열 에너지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에 따라서 계에서 주위로 열 에너지가 방출할 때도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걔를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반대로 이 델타 E가 생겨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외부에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만큼의 델타 E만큼을 흡수해 간다는 소리예요. 어떤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그때 이제 우리가 흡열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반응열 Q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 거고 이 열의 이동 방향이 계에서 주위로 가냐 주위에서 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자, 여기서 내가 일반화학 교재를 가져와가지고 좀 뺄 건 좀 뺄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열 에너지를 출입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부피의 변화가 있으면 물리에서 배울 거야. 일로서의 어떤 기계적인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화학 투 과정에서는 이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 W에 대한 어떤 일의 전환은 우리가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무시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화학 투 수준에서는 이 델타 E를 그냥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Q를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서 생겨난 열이야, 반응열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래 이거 계산하는데 열이 나왔다. 어쩔 TV? 측정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실험으로 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의 출입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게 변하기 시작하니? 온으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 온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열이 출입하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열량 구하는 공식 하나 알고 있거든요. Q는 Cm 델타 T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물질의 비열과 질량 가져오고 걔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열량이 얼만큼이 출입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의 절대값을 알지 못해도 델타 E를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Q는 C는 델타 T 어떻게 쓸 건데? 라는 건데, 자, 봐봐. 자, 만약 어떤 델타 E가 생겼대. 그치? 그래서 걔에서 이제부터 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진 거야. 그럼 남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에너지 이렇게 높았는데, 슈!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 낮아진 거야. 이만큼 남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걸 열 에너지 형태로 주변한테 전달해 주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걔에서 잃어버린 열이 주위가 얻은 열과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그치?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주면 나는 5만 원을 잃었고 너는 5만 원을 얻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개에서 주위로 출입하는 그 열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개의 에너지 떨어지고 주위의 에너지는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에서 이제 배울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고, 개와 주위에서 출입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 그걸 활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이 열량 Q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반응계가 있었대. 그치? 이게 반응계고, 여기서 A에서 EB로 이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남는 에너지가 생겼고, 열로서 방출됐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러면 열로서 쭉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된 거야. 주변으로 쫙 열이 날아간 거야. 그치? 이 열만 내가 못 도망가게 막은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위를 내가 물로 가득 채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물로 채워준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스티로폼으로 단열재로 완전히 고립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온도계를 빵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에서 발생한 열이 모두 물에 흡수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물의 온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개에서 잃어버린 열량이, 그치? 개에서 잃어버린 열량이 이게 주위가 얻은 열량과 지금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주위를 가지고 나는 Q는 CM 델타 T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물의 비율은 우리가 4.18, 4.2 정도 되잖아. 그치? 4.2 줄 퍼 그램 도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때 내가 준비한 물을 만약에 몇 그램 준비할까요? 한 10g 준비할까요? 10g을 준비했다고 하면은 물의 질량이 10g이었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온도 변화가 25도씨였는데 35도씨로 변했다고 한다면 10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4200줄, 그죠? 하나, 둘, 420줄, 420줄만큼의 열이 발생했었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은 절대값을 알 수 없어도 열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델타 E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험, 열을 측정하는 이 실험을 우리는 열량계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열량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열량계는 사실 이제 두 종류의 열량계가 있거든. 커피컵 열량계라고 해서 간이 열량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 열량계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정밀한 열량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열량계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만 좀 하고, 그리고 다음 파트로 잠깐만. 열량계가 나오긴 하네. 68쪽이네. 자, 화이팅! 45분 남았어. 이런 45분이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네. 우리 뭔가 썰 풀었을 때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된 거니? 뭘도 한 번만 해볼까? 간절히 부탁하지 마, 알겠지? 시험을 봐요. 오, 중요한 그래. 카메라 뒤집어 줄게. 난 봐도 상관없거든. 난 공부해봤거든. 네, 첫사랑 썰 풀어주세요. 안 돼요.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응? 시험 봐요. 아니야, 수업해야 돼. 시험 봐요. 진도 너무 늦어. 오늘 어쨌든 빨리 끝내야 돼. 반응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평형 끝내버리고 평형이도 끝내버리고. 그래도 너네 분기고사도 있잖아, 그치? 안 봐도 돼요. 아무것도 안 봐요. 아니야, 최종 분기고사 봐. 저희 입학 시험 봐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까지 중고사인데. 내일 분기고사. 근데 모든 애들 다 똑같아. 영재부만 애들은 10월 26일날 분기고사를 봐. 1월 1일날 수업 기록했어. 원래 시험에서 오면은 너네들은 이제 선생님을 더 부모님보다 많이 보게 될 거야. 안 하고 가끔 나는 아빠라고 착각하는 애들도 많아. 아빠보다 날 더 많이. 어린이날? 아빠는 저녁에 퇴근하시잖아. 아침에 나가시고, 그치? 하루 종일 나를 봐. 너희들이 아빠보다 날 더 많이 본다고. 지금 저 분기고사가
언제? 크리스마스인다. 24일. 지금 6시에 나. 아. 25일 아니야? 25일, 24일. 일요일이야. 하고 26일에 제가. 아 그리고 이게 우린 25일 날도 가야 돼. 근데 어차피 너네 뭐 24일이든 25일이든 뭐 만나는 이성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집에 TV 보는 거 아니야? 화목일반이어서 슬프다. 아, 너 시험이라 알겠지? 통일아. 멋있게. 멋있게 방금. 괜찮은데? 자, 아, 그날은 이해해 주시겠지? 나 홀로 집에나 가야 되는데. 자, 걔 연락에 대한 내용 뭐? 이거 우리 자, 간다. 자, 그래서 이제 연령계에 대한 종류 두 가지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델타 H, 반응 엔탈피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반응 엔탈피에 대한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이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 적은 처음이다. 아, 수업이 너무 재미없구나. 와,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세영아. 내가 얼마나 그걸 했는지 알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지. 수업 등교 어떤 거야? 아니 끝나고 봐, 끝나고 봐. 싫어. 아, 끝나고 같이 나. 끝나고? 끝나고 왜 푼 거야? 끝나고 팀별로 같이 가자.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걸어갈 때 좀 외로웠거든? 아, 같이 가자. 아니 쟤는 내일 갈게 내일. 어차피 내일 와야 돼. 자, 연령계 종류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간이연령계라는 게 있어. 간이연령계. 자, 간이연령계. 자, 간이 화장실 들어갔니? 완벽한